다음 순서는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경철 회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위의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가 지역복지 서비스 부분에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비록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여러 개선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노원이 교육특구로서 여러 교육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교육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감사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개선 사항과 셋째 날 천혜 재활원에서 보듯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문제, 그리고 네 번째 날 교육지원과의 감사에서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교육 자원이 우리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재단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화면입니다. 우리 출자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2억 7천만 원이 출자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모금액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를 보게 되면 조금 줄고 있죠. 우리가 후원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기 위해서 바로 후원하기라고 홈페이지 오른쪽에 바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시후원, 지정후원, 정기후원, 물품후원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안에 쭉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을 다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왜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불편하다, 좀 고쳐라. 수정을 요했습니다. 11월 21일 날 행정감사 때 수정 요청을 한 겁니다. 후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후원 현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보면 후원 현황이 보이죠. 이 후원 현황에 들어가야 본인이 후원 현황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후원 현황을 보기에 보면은 9월 후원 업데이트, 또 8월 후원 업데이트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후원 현황에 보면은 일시후원, 정기후원, 지정후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몇 분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고, 이거 좀 개선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후원한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원금만 지금 올려주고 있는 현황이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후원금액은 나와 있고요. 여기에 확대해보면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총 모금액이 6억 2,939만 2,496원이라고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를 보고 내가 후원을 했다면은 후원 금액이 내가 얼마를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에 보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라든지 다른 구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 여기서도 기부 현황이 다 있고요.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김민만 치면 김민에 관한 쫙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2만 원을 했구나, 10만 원을 했구나라는 것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또 개인별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안 돼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개선 좀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동작구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계좌 부분에 아까 제가 그 누락됐다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홈페이지 개선 부분은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제기는 11월 21일 날 문제제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행정감사였지 않습니까? 이날 했는데 29일 날 수정이 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후원 금액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우리가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어제 비서실에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바와 페이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11월 20일 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오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선 때문에 발표를 한다고까지 우리 부정신문을 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빨리 그럼 이것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변은 어제 밤에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행정력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문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늦었다는 거,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한 우리가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이렇게 늦다는 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계란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안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는 그 복지재단의 사무장님께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또 보면은 좀 이사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탕무공 김윤수까지 나와 있고, 이 자료가 제가 받은 거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제출 자료입니다.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아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죠? 조혜영, 정진석, 서동명 해가지고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똑같은 자료인데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원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뭐냐면은 10월 23일 날 세임 날짜가 나와 있고 선임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23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9월 중순 정도에는 선임을 위한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선임을 위한 아마 홈페이지 공고는 나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잘 안 보이시면 크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추석 중요한 한 가지가 되는 것은 추석이었죠. 이 앞뒤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게 공고가 되지 않았느냐고. 왜 공고가 안 됐습니까? 당연히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리셔야지. 왜 홈페이지에 안 올리셨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이게 노원구청 홈페이지와 두 군데 다 올리셨다는 거예요. 답변이. 저는 노원구청의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가 봤습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의 특징을 보면요. 하루에도 10개가 이것이 올라옵니다. 자료가. 한 3, 4일 지나면 쭉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이공공개 모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있냐면 9월 20일이었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아까 지금 10건 이상 올라온다고 했죠.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장님 만나서 왜 그것이 빠져있더라 하니까 자기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두 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 두 분을 물었습니다. 두 분을 물었을 때 홈페이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만 오해 가져온 내용이 홈페이지 게재된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참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또 했습니다. 이게 올려져 있죠. 왜 갑자기 아까 풍성한 한 가지가 되시는 게 분명히 없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올려져 있냐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사회 회의록을 가져오라 했어요. 10월 23일 날 서동명 전인석 이사 선정이 됐고 최미숙 현재 우리 교육복지 국장님이십니다. 이사로 당연직 선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뒤에 이사를 회의의 마지막 그 뒤에 날인한 걸 보겠습니다. 날인한 걸 보니까 이 도장이 보세요. 형태가 똑같죠? 도장이 똑같다, 이름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똑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인을 하고 자기의 인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장에 한 사람이 뚝 찍은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9월 19일 날 회의록입니다. 조혜영 이사가 9월 19일 선임되었으면 서울시에 승인 요청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기로는 이 안에 서명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죠. 아까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두 개를 비교할게요. 왼쪽과 오른쪽 것이 하나는 23일과 똑같이 주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런 식으로 시시하면서 운영하듯이 하느냐? 이유가 뭐냐? 제가 이거는 어제와 그저께 전화로 문의한 바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정진석, 서동명, 조혜영, 최미숙 이 네 분이 11월 14일 날 이 메일로 접수가 되었답니다. 그 이전에 아까 선임을 했다, 뭐 했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진행을 하면서 정작 신청은 11월 14일 날 했습니다. 이거는 등기가 마치기 전입니다. 이것이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야만이 등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어제 제가 전화했을 때 서울시에서 11월 28일 날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28일 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 신청이라든지 모든 것이 진행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왜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 앞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홈페이지 부분에서도 개선점을 이렇게 우리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즉각 답이 왔다면 제가 이 문제를까지도 진행을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그리고 방금 이 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너무나 불투명하게 중간에 속일 듯한 이 도장이 똑같고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부총장님 나오셔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복지재단 후원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그게 아마 제대로 답변이 됐더라면 자기 기부 내역을 이미 치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을 텐데 상임위에서 바로 제대로 답변이 됐으면 또 이렇게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그건 조금 저희 실국에서 그거를 아마 내용을 잘 몰랐거나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한 9일 정도
홈페이지 수정 요구까지 한 게 했는데 9일 정도 걸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행정처리가 밀수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이 되면 홈페이지가 뭐 기술적으로 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뭐 업체가 원래 관련 업체가 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바로 됐을 텐데 그 점은 되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 아까 개인 그 기부 내역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 동작구 사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좀 있어서 저 개인 후원을 얼마 했다를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저렇게 제대로 공개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작구 사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후원금 낸 거는 자기만 보면 되는 거지 남이 얼마 내고 이런 것까지 다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름 다 안 쓰고 이렇게 뭐 김땡땡 뭐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뭐 1,000만 원 냈다, 어떤 사람이 10,000원 냈다, 어떤 사람이 2만 원 냈다, 이거 굳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한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그 부분은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했고 방금 왜 9일 동안 늦었느냐 부분을 이야기했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이 얼마나 올리는가 그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 앞에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돼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게 9일째 이후에 어제야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돼 있네. 제가 바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9일 동안 그대로 있었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걸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예. 그래서 동작구라든지 또 다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자세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부분에서는 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그러면은 우리가 늦게 수정한 걸 송구하게 생각하고 예. 그 부분만 제가 지적하고 자기 개인의 조회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단 이사 선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어쨌든 이제 이게 임기가 만료돼서 이사를 이제 바꿔야 되고 해서 그런 과정을 처리했는데 아까 그 도장 부분 일률적으로 찍은 거 이름은 다르나 일률적으로 찍은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교육복지단 측에 일체를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 경입하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불투명하니까 뭐 홈페이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노원구 홈페이지는 공개를 했단 말이죠. 예. 그건 아마 이제 기획예산과 조감부서에서 올렸을 거고요. 교육복지단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과에서 이제 올렸겠죠. 교육복지재단에서는 그 공고를 안 한 부분은 교육복지재단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거나 뭐 이런 거가 이랬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보는 건 노원 홈페이지거든요. 교육복지재단. 굳이 비교하자면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와 노원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노원 홈페이지 훨씬 많이 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하루에 뭐 10개씩 올라오니까 며칠 지나면 확인할 기회가 없으면 뭐 그런 정보의 접근성이 좀 차단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불투명하게 처리했다. 그거를 그래서 불투명하게 처리했다가 어떤 업무상의 실수인 건지 뭐 아니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런 걸 홈페이지에 안 올리고 교육복지재단이 진행을 해온 건지 근데 그런 식으로 보이지 뭐 일부러 무슨 숨겼다거나 불투명이란 말이 굉장히 좀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굳이 그걸 불투명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아니고 이사 그치? 진행하는 이유거든요. 아까 봐다시피 도장이라든지 또 하나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어느 학교 A 학교에 교산 모집이 있다고 해서 올릴 때 교육청에도 올리십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복지재단에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재단으로 누구든지 들어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올렸으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 자꾸 불투명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풍기셔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실수 뭐 일부러 누락시키고 뭐 일부러 이러니까 실수 예. 이건 좀 제가 목도장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교육복지재단 이사를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자리거든요. 교육복지재단이 이사 자리가 돈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저기 들어가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2011년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사들이 다 각출해가지고 출자금 다 마련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교육복지를 끌어오고 계셨고 물론 중간에 바뀌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비게 되니까 근데 어렵게 모셨단 말이죠. 그리고 저분들이 또 출자를 합니다. 네,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가버리면 다음에 어떤 분이 교육복지재단 이사에 들어오십니까?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 봉사하고 기부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사회를 만들어서 결정도 하고 자기 돈 내가면서 들어오셨는데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이사를 모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익재단이죠. 그리고 이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재단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왜 홈페이지에 그렇게 안 올려지고 저 노원구청에만 올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그 아까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계속 다르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정말 봉사한 자리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모든 것들이 이런 공적인 기관일수록 더 철저하게 더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희가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의원님께 그런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제 원체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고 좀 또 즉각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도장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시정 조치하기 예. 그런 과정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지 여기에 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하나인 천혜 재활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천혜 재활원 역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천혜원 사업 소개 나눔 이야기 소식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천혜 재활원의 이용인 수는 36명이고 종사자 수는 28명입니다. 지체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36명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블로그는 총 글이 41개의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웹진이라 해가지고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정작 홈페이지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험계좌를 보겠습니다. 보험계좌는 우리은행이라고 나와 있고 적어도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클릭했을 때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럼 10월 자원봉사자, 10월 후원자 명단, 9월 후원자 명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후원자 명단에 또 클릭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땡석, 땡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교육복지재단과 같이 후원금에 개인이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어제 제가 그걸 보고 여기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리는 없습니다. 여기는 로그인 해가지고 자기 개인이 들어가면 얼마라는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후원금의 투명성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또 동작구 예를 배웠지만서도 제가 이거는 아까 이야기가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7억 2,300만 원이고 보조금과 후원금 1억 포함해가 19억 2,5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 10억 9천만 원 외에 2018년도 결산이 이제 14억 5,770만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명절 재래기 또 홈데이에서 어버이날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 또 보면은 솔직히 아까 리플에 있었죠. 21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210만 원인데도 정작 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 제작에 한번 보겠습니다. 376만 8,400원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329만 원인데 300만 이상이 된 홈페이지는 아주 잘 돼 있는 홈페이지들을 말합니다. 우리 후원금에 대한 그러한 부분, 아까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만들어진 후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정도는 정말 솔루션도 나와 있고 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 제작 부분이 이렇게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직원 내 외부 교육에 748만 원 중에서 현재 505만 원이 지금 이제 집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 그러면 인권 지킴이 되어가지고 참석 인원을 다 받았습니다. 5명, 4명, 5명, 5명, 4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투입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교육받는 인원, 참여하는 인원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또 자원봉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들어가 보면은 나들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자의 나들이 행사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안에 사진들을 다 봤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있는데, 정작 아까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장애인들을 손을 붙잡고 어디서 나들이 하는 이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다 자원봉사자들의 바자의 내용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진짜 행복해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은 정말 나들이를 좋아합니다. 나들이 갔을 때 그 얼굴 하나하나의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입니다. 정작 이러한 부분은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만 계속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도 정말 그 안에 무슨 장애인 거주지역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나들이 갈 때 걔들하고 정말 손을 잡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서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과자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나들이에는 겨우 한 명이 나갔습니다. 자, 쉼터요양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쉼터요양원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여기에 7월 후원금입니다. 역시 안에 들어가서 개인별로 볼 수 있는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8월 후원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원금을 내는 단체들은 사진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방문자 접대비 14만 6천, 타기관 참석지 거주한 29위 5만 9천, 자원봉사자 접대비 13만 6천 원. 쉼터 업무 추진비 한 달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늘 편한 집도 아까 보는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늘 편한 집도 똑같습니다. 후원 현황을 보게 되면요. 여기 후원 현황은 아예 김땡땡도도 없이 전체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후원금을 볼 수 있게끔 투명성과 신뢰성을 쌓아둬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투명성 있게 누구든지 아까 그 교육복지재단 제가 아까 미처 발견은 못했지만서도 그러한 형태로 그러한 형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개인이 보험금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장애인들이 나들이 부분과 방금 이렇게 보험금을 볼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이 쉼터요양원, 늘편한 집, 천혜자로, 동천혜집 6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거주 시설만 관내 6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종합복지관이 9개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만 시립까지 포함하면 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도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있어요. 직업재활시설 한 두세 개 됩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다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정말 영세한 곳은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는 블로그 같은 걸 하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 구 예산이 이 기관들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구로 내가서 우리가 전달 구 예산으로 따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한을 위임을 받았죠, 시로부터. 그래서 인권 침해는 없는지, 혹시 그 보조금을 횡령하진 않는지, 유용하진 않는지, 이런 걸 우리가 서울시 전체 장애인 시설 따지면 수백 개가 있었거든요. 서울시가 다 못하니까 구로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구가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운영이 각각의 시설에 아마 형편이 되는 시설이 있을 거고, 어려운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자가 얼마 낸 거를 다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인이 낸 후원금을 확인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는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들이 행사 부분은 쉼터나 천혜재활은, 저도 천혜재활은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요. 1년에 2번씩 나들이를 거기 생활인들하고 자원봉사 직원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기 왜 사진이 저렇게 올라왔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데 거기서 생활하시는 대상, 복지 대상자들은 혹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진을 혹시 빼지는 않나, 그런 추측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골라서 자원봉사자들만 활동한 사진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천혜재활은 늘편한 집은 매년 그 생활인들과 나들이를 꼬박꼬박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는 안 갔습니다만 저희 그때 옛날 국회의원도 그 나들이 행사 1박 체험 행사에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생활인들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원봉사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런 행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가자미는 당연히 그 앞마당에서 매년 봄에 한번 가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거는 이제 후원금을 더 모으기나 아니면 또 물품 같은 게 기부가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싸게 팔면서, 그때도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음식 코너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그 자체 그런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활동 장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생활인들 사진이 안 올라오고 그런 사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느낀 점은 서울시 보조금,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서 관리에 감독한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았는데, 우리 서울시 보조금이라도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재단이, 그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소홀히지 않고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아까 그 보험금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개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좀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에서 제가 지금 오늘 그뭐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을 이야기 두 개를 하지만 사실상은 이 두 가지의 예를 보면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방향에 대해서,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지구의 길 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액 시비로서 5억 1,898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이 되어가지고 조형물 및 패널형 아이템으로서 설치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혹시 모르고 계실지 모르니까 이 위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들 공원, 여기 운동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그 사이 요 자리, 요 사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구의 길입니다. 지구의 길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그 큰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 길이 큰 길입니다. 그 옆에 큰 길, 그죠? 여러분 동부안선도로 왼쪽으로 빠집니다. 야, 지구의 길에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 모형이 하나 있고요. 옆에 저 뿔체 나와 있는 이런 좀 약간 흉물스럽게 보이고요. 뒤에 버스, 여기 에코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지금 조형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형물이 있고 옆에 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인류의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를 보고 이 조형물을 보고 인류의 진화라는 걸 이게 없다고 할 때는 이 과연 인류의 진화가 이걸 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분화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옆에 우리 앞에 미도 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며칠 전에 눈이 왔을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눈이 왔죠,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야외 조형물, 전시물이라는 것은 겨울 세 달은 거의 아까 눈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람객이 급격하게 줄고 있을 겁니다. 거의 아예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더위 한낮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약 서너 달은 장마 기간 등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보더라도 장소의 부적등입니다. 여기에 설치 예산이 5억이 넘었습니다. 과연 저 자리를 5억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거짓일까요?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가져오려 봤습니다. 운영 인력이 9명이나 됩니다. 운영 실적이 40에 798명 중에서 어린이집 185명 8회, 유치원 4회 105명, 초등 10회 216명입니다. 200, 400, 500, 거진 한 60, 70% 육박하죠. 대부분 다가 어린이 아니면 유치원 애들, 초등아이들입니다. 여기 아까 그 조형물을 보면서 지구의 역사, 정말 이 우주 속에서의 내 존재 가치, 그걸 갖다가 한쪽적으로 정말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여기 해설사 현황 및 강사를 보겠습니다. 해설사를 생년만 조금 보여달라 했습니다. 이런 땡땡이고 60년생, 55년생, 53년생, 68년생 이렇게 돼요. 평균이 54.5입니다. 직업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비용도 나갔습니다. 만일도 조사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지구의 길을 보면서 5억 1,800만 원이나 들어가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길을 걸으면서 지구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요? 이게 우리의 교육, 우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기를 보겠습니다. 8억 5,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15억 5,9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조형물 20개, 패널형 21개가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역사기를 2,000명입니다. 역사기는 우리 마들 스타디움을 뺑 둘러서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자, 역사길 마들 스타디움 바로 옆에 역사길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뒤에 운동장이 보이죠? 제가 며칠 전에 눈 내렸을 때 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운동장입니다. 그 옆에 조형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조형물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쭉 둘러본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서 세계사에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에 대한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하나에서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여러 가지들입니다. 계속 여기 보면은 그 운동장 바로 들어간 입구에 또까지 조형물이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울 3달, 무더위, 장마기간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소에 부적정입니다. 실제에서는 무려 8억 5천입니다. 이 8억 5천을 주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원구의 교육특구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해설자는 무려 14명입니다. 운영 실적 2218명보다 많습니다. 그 둘레를 쭉 뚫으니까요. 역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세계사를 한 패널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이 얼마만큼 우리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요? 평균 연령을 보겠습니다. 54.9입니다. 역시. 쭉 보면은 48년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당이 나오고요. 길을 걸으면서 세계사와 함께 어우러진 국사에 대한 이해,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이 우리 교육 특구의 현실 중에 하나를 특구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과연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우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 우주학교는 수익금이 9천만 중에 수입 중에 6,750만 원이 현재 수입 내역을 조금 가져오라 해가지고 봤는데 이 부분이 68%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누구냐, 어디 부분이냐? 이용자 대부분 초등학생입니다. 최근에 유치원생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입구 안내는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각 탐구교실의 18%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다 초등학교 이하 애들이에요. 걔들 위해서 현재 지금 이 노원 우주학교가 그 선물에 아까 얼마였습니까? 9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연. 전시관 3사층에 보면은 처음교육이 아닌 전시를 통한 전체 우주의 개념 교육의 장애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3사층. 우리가 이것이 국제화 교육특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 노원구청 바로 앞입니다. 이거 상계고등학교입니다. 이게 상계고등학교 앞에 여러분들 나가시면 바로 보이죠. 국제화 교육특구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그 노원교육 우리가 프로그램이 노원구 과학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과학벨트 조성이 필요한데 학생 학부모 국민이 소통하며 참여하는 교육활동 지원이 우리가 필요한 사실인데 이제는 우리가 시설물 전시관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완비해요. 진정한 우리가 교육특구로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아까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이러한 부분은 서울과학관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관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관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 교육활동가, 교육단체, 청소년 기관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아까 아침에 우리 부총장님께서 주민들 인구 감소 요인을 갖다가
교통 환경과 주거 문제로 보고 계시는데 이 두 문제보다는 헐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주민들을 유입시킬 방안이 있다면 아이들 교육시킬 교육 환경이 우리 노원구가 최고다 하면 아마도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강금희 위원님께서 그 인구 감소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의 역할이 딱히 없고 학교와 교육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찾으려니 어렵고 학교 밖 교육이라든지 제한을 숙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그리고 노원구청이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현실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강남 서초 지역으로 컨설팅 받으러 다 몰려갑니다. 노원에 훌륭한 인력 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만 운영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타 지역에서 노원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몰려올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물 전시관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완비하여 정말 진정한 교육 특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학교 과정이 함께하는 교육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 노원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교통과 주거 환경 이럴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고. 또한 전입하는 인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왜 노원구로 이사 오냐 했을 때 교육 환경이 좋아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답이 나왔습니다. 실제 교육하기 좋은 동네라는 게 소문이 나 있죠. 경북권에서. 저는 이게 그동안에 어찌됐든 우리 전에 지금까지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6기, 7기, 5기 계속 노원구로 교육 환경을 잘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많이 해왔습니다. 시립과학관도 정말 500억 가까운 시설을 어렵게 유치해서 만들었고요. 노원 우주학교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영어, 과학, 캠프에서 이렇게 작년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전환한 거고 또 이제 수학문화관도 조석을 하고 있죠. 내년에 한 9월쯤에 하는데 기왕에 그 과학적인 그런 이 강북권 내에 보면 이렇게 과학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기 좋은 구가 없습니다. 시립과학관은 중학교 2학년을 타겟으로 100% 체험형 시설물로 과학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하고 토론도 했고요. 유기적으로 학교 과학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의견을 엄청 들었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우리 노원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 벨트를 만들기 위한 그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우주학교까지. 우주학교도 마리 우주학교도 결국은 과학관이거든요. 약간 소규모의 과학관이죠. 근데 시립과학관은 100% 체험이고요. 우주학교는 100% 체험으로 하기에는 장소가 좀 비좁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동주민센터로 쓰던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체험 시설 2-3개 들어가면 3층, 4층이 지금 전시실로 꾸며져 있는 거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소의 특성상 그런 전시 위주로 했고 대신 체험형 시설은 과학관에서 만듭니다. 적절하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시설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주학교 당연히 초등학생이 가는 게 맞는 게 시립과학관은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전시는. 그래서 주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시립과학관을 가고요. 주로 저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주학교를 많이 갑니다. 또한 서울시가 최근에 해화동에 그 어린이 과학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원에 있는 시립과학관은 청소년 대상, 그 다음에 해화동에 있는 어린이 과학관은 초등학교, 유치원 대상 이렇게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노원의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
태화장까지 가라 그럴 수는 없어서 내년에 이제 우리 시립과학관에도 어린이 전시를 설치를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우주학교는 그런 면에서 시립과학관에 가기 어려운 아이들, 초등학생 위주의 관람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도 적절하게 좀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막 우리가 생각 없이 돌출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런 시설을 지은 게 아니라는 적절한 역할 분담하에 아니 역할 분담을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까도 제가 보다시피 그 우주의 역사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봤지만 이전에 제가 원어민 학습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지구의 우주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서도 대부분 다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에 교육특구로서의 위상을 살리려고 할 때는 아까 학부모와 학교와 교육청과의 어떤 연계관계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얼마든지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역할을 한 거라니까요. 그 역할을 한 것이 과학관이나 우주학교를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고 그 역할을 한 것이 아까 그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부분에서는 그 역사기도 말씀드릴게요. 예.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근데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고 학부모들하고 의논하고 학교하고 이야기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교과 과정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건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철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지. 제가 교육특구로서의 우리 노원구 구청의 역할 이걸 뭐 방조하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개입하거나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였고요. 그 외의 거는 구청이 적극 나서서 지금 과학관 유치를 어떻게 구청이 한 겁니다. 그때 7년 전에 주민들 30만 명 서명 받을 때 구청이 주도해가지고 과학관 유치시켰습니다. 교육청이 한 거 아니고요. 학교가 한 거 아닙니다. 그들도 물론 협력을 했지만 우주학교로 바꾼 것도 구청이 주도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역할은 구청이 당연히 선도적으로 공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노원의 그런 교육의 인적 재산, 노하우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그래도 다른 부에 비해서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은 그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과연 교육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이 봤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그걸 통해서 상당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층들. 시립과학관도 우리가 가보면 체험해보면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너무 시시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야, 이거 학교에서 과학식 못했던 거 여기 와서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네. 이런 반응들이 다양하거든요. 역사의 길, 지구의 길도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의 길도 어찌됐든 그런 실내 말고 야외에서 연령의 제한 없이 산책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세계사를 고민하거나 접할 정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TV나 보면서 가끔 무슨 그런 프로그램 볼 때나 좀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쭉 가면서 읽어보고 우리가 이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또 그런 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구의 길 또한 우주학교에 가면 다 있긴 있습니다. 실내. 근데 우주학교에 가는 게 접근성도 만만치 않고 또 실내고 어찌됐든 입장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부지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게 또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이제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오래되거나 좀 이렇게 뭐가 떨어져 나갔거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구청이 당연히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이 운영하는 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특히 해설사 부분들도 연령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해설사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자원봉사 실비 정도 주는 건데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겠습니까? 해설하고
그리고 54세쯤 되면은 당연히 지금 뭐 50% 일자리 같은 것도 찾는 사람도 많고 또 어쩌면 그거에 대한 재능 기부 측면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자원봉사 성격의 개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들이 만약에 해설의 질이 떨어졌다. 뭐 정말 엉터리로 틀린 뭐 역사 지식을 뭐 전수했다. 이렇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저는 아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뭐 그것이 뭐에를 조금 더 관점이 되면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부가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 부가가치라고 본다 했을 때 그 교육적 부가가치를 그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못 가져오고 있고 그걸 갖다 유기적으로 교육적 모든 연결 부분이 안 돼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교육적 우리가 이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서로 고민해보자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우주학교 9억 8천만 원 운영비 적자 나고 시립과학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엄청납니다.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입장료를 엄청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 애초에 목적이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은 엄청 적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교통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그런 적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투자의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나 구에서 그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운영의 그런 효과를 통해 어쨌든 그게 국가 경쟁력을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제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적자가 많아가지고 적자 보고 줄여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한 압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왜곡되고 막 운영이 하여튼 돈만 그렇게 되면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겠지만 저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돈을 떠나서 우리가 지출 부분을 떠나서 교육적 가치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교육적 전반적인 그 교육 네트워크가 여러 우리가 이런 시설물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무형적인 부분도 투입이 됐을 때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더 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게 똑같이 9억이지만 또 이 9억 중에서 반만 투입하고 그 반을 또 예를 들어서 교육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더 교육적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자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서의 교육적 우리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아마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